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낮 동안에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이 한낮에 1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 기온은 10도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좀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또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요. 내일까지 내륙 지역 5에서 40mm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 다시 또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가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이 부동산 전망 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전문가와 함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죠. 그 내용 준비했고요. 또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밥상 공동체 2023년도 좀 계획 사업들 상황 짚어보도록 하죠. 1월 10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신경제 국제도시로 잠정 설정했지만 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면서 최종 확정안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내일 마무리되는 특례과제 4개 권역별 도민공청회를 끝으로 각 의견들을 종합해서 특례 발굴 확정 및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비전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모기지 이전 검토 등에 나서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와 플라이 강원 양양군이 오는 17일 3자 대면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됩니다. 일각에선 플라이 강원의 국제항공 여객 운송 사업의 면허 박탈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각 관계 기관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플라이 강원은 모기지를 강원도로 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공항 설립 항공사 설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강원도와 양양군 플라이 강원은 양양군청에서 대책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작년 2022년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갈라졌죠. 자, 올해 좀 하락세가 지속될지 아니면은 좀 바닥을 찍은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 연결해서요. 지금 이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의 김주영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 2022년도 제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상반기와 하반기 정말 확연하게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종합해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보통 2022년도에 그 부동산 시장이 아마 이제 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거래량이 급감을 했고 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어떤 그 부동산 시장에서 그 매도자 시장에서 이제 구매자 시장으로 전환되었다. 네. 또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하락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이 규제 완화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풀어도 되나 할 정도로 정말 거의 모든 것을 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핵심은 이겁니다. 이 금리가 이길 것이냐, 규제 완화가 이길 것이냐라고 이제 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부동산 경기 자체는 금리 요인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부동산 경기 관점에서 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맞았는데요. 근데 좀 이렇게 유의해서 볼 거는 이게 지금 가격이 하락하게 된 이유는 금리가 있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에서 굉장히 그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면서 네. 좀 약간 인위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간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저금리였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금리 상승하고 또 그런 어떤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네.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우리나라의 금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사회와 이 예. 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연준은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당분간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가가 안정이 되는 시점에 네. 어떤 지금처럼 금리 상승을 하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물가가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그 금리 강세가 최소한 24년, 5년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또 보는 분석도 있더군요. 아, 예. 또 그런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금리 문제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하고 제일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규제 완화가 이길 것이냐, 이 금리가 이길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게 또 사실 수도권과 지역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수도권에 투자를 하지 지방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고요. 좀 이 부분은 지역에서 어떻게 또 우리가 판단해야 될까요? 예, 분명히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네. 수도권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서 강원도에 분명히 영향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수도권의 규제 완화가 지금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강원도에 투자하는 거는 좀 줄이지 않을까. 네. 그런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 최근에 전국의 분양 전망 지수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예. 수도권은 계속해서 분양 전망 지수가 40대, 30대로 굉장히 뭐 말도 안 되게 내려갔고요. 강원도는 50이었는데 70으로 20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보통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저는 호재가 그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자치소가 이렇게 그 법안이 이제 생기게 됐고요. 또 이 수도권으로부터 지금 여러 가지 SOC 사업이 진행되면서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항상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강원도는 어떤 그 청정 지역의 이미지가 있고 세컨드 하우스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수도권하고 차별되는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보완되는 그런 시장의 특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또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굉장히 좀 단순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이제 투자 목적, 또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사실 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갭 투자와 또 현재 뭐 영끌족이라고 해야죠. 정말 빚을 내서 이렇게 또 집을 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좀 흐름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어떤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거나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갭 투자라든가 이런 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추세가 되는데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작년부터 하락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정도까지는 좀 더 이제 하락이 더 진행된다고 본다면은 이제 그런 과거의 투자 행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강원 지역 또 원주 지역을 또 놓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좀 아파트 거래량과 지역별 좀 그 집값의 어떤 변동 추이 좀 그 통계치를 낸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이렇게 항상 거래량이라든가 그 가격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 가격 그 자료를 항상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주나 춘천, 강릉을 보게 되면요. 특히 이제 춘천하고 원주 같은 경우가 좀 주택 가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무래도 이제 춘천하고 원주는 수도권하고 좀 더 이렇게 그 접근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 시장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렇게 특히 눈여겨보는 거는 이제 원주인데요. 네. 원주가 이제 2021년도 말에 미분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예. 근데 2022년도에 보시면은 거의 1,000호 가까이 1년 사이에 이제 그렇게 미분양이 증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시장이 이제 원주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도 공통적인데요. 원주나 춘천이나 강릉에 이제 작년 1년 동안의 주택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50% 수준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도시에 가릴 것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가 미분양이 이제 한 1,000호 정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쯤 되면은 예.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좀 지정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보통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그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할 때요. 그 미분양 주택 수가 500호 이상이면 지정이 되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치면 아마 지금 원주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됐습니까 이미? 근데 제가 이게 그 허그에서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닌데요. 예. 그 기준이 500호로 돼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500호 기준은 넘습니다만은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갑자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었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로군요. 예, 맞습니다. 미분양 주택수가 많아서요. 그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보통 이제 허그에서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그 분양 보증을 건설회사에 떼주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분양 보증 수수료를 그 미분양 위험이 더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더 높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사실 지금도 그 여러 업체에서 좀 분양 계획을 세우고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 좀 영향을 받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원주가 그래도 워낙 주택 수요도 많은 곳이고요. 네. 그렇게 이제 그렇지만 이제 지금 미분양 주택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주택 공급 계획을 과거에 비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가 이제 항상 분양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이유는 지금 원주 인구가 36만 명을 좀 돌파를 했고, 네. 그 강원도 도시 중에서 정말 인구나 가구 수가 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몇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예. 원주 지역의 그 신규 아파트 적정 분양 물량이 1년에 한 2,000호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예. 그 적정 수요를 이미 훨씬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 공급이 훨씬 더 많은 것인데 이 부분 뭐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시장 상황은 말씀드린 대로 경기 하락기이기 때문에요. 네. 그 원주의 그런 인구 증가라든가 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이제 원주가 공급이 좀 많은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예, 지금은 그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규 공급을 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 고려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 같아요. 예. 지금 분양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원주 지역만 놓고 봤을 때 평당 1,00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걸로 이제 여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뭐 평당 1,200, 1,300 정도는 뭐 쉽게 좀 넘기고 있는데 이게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가 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이 부동산이 또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영된 것이 또 분양가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분양가는 이 이상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차피 이렇게 경기 변동에 따라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분양 가격을 좀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그동안에 이제 그 경기가 좋았을 시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네. 지금 정체적으로 시세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고요. 네. 그 과거의 분양가보다 더 가격은 내려갈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좀 그런 면도 있는데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그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 지금 어떤 그런 비용 상승 압박이라든가 이게 있어도 좀 그 수익 측면에서는 좀 가격을 낮출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 인하 여지는 충분히 또 있다. 예. 이 교수님의 개인 의견으로 제가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KBS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이런 또 의견 또 충분히 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많이 저희가 이제 검토해봤는데 하나하나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오랜 기간 시간을 두고서 좀 말씀 여쭤봐야 될 사안입니다만은 좀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자, 결론 내죠. 향후 부동산 움직임 좀 하향세가 계속 될 것이라 보십니까? 지금 바닥이라 보십니까? 예.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나 경기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작년에 부동산 경기가 이제 하락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요. 네. 적어도 올해까지는 조금 더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23년도까지는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다. 예. 예. 그 이유를 분석을 또 저희가 꼼꼼히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상시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의 김지영 교수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한국관광공사가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이 휴가 경비를 기업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오늘 소개해드리죠.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근로자들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인데 좀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여행은 반복되는 일상에 큰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데요. 근로자들이 여행 경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경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들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국내 여행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올해로 6년째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약 4만 2천 개 기업에서 39만 명의 근로자들이 여행 경비를 지원받아 휴가를 즐겼습니다. 근로자가 여행 경비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무하는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을 휴가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40만 원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들의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 상품을 구입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원받은 여행 경비는 미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쓰고 여행을 준비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군요. 네, 이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40만 원은 사업 참여자들에게만 열리는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숙박과 교통, 국내 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을 비롯한 여행에 필요한 10만여 가지의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큰 인기를 얻으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한국관광공사 김나영 담당자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올해 9만 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모집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저 1월 2일 모집 시작일부터 많은 기업에서 신청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9만 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소진이 되면 참여 신청이 마감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참여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는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기업들 중에서 우수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우수 참여 기업 시상식도 개최할 예정으로 선정되는 기업에게는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고 정부 포상 또한 주어질 예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우선 올해의 참여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의 근로자들인데요. 기업에서 먼저 참여 신청을 해야 근로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사이트에서 참여 신청을 한 후에 기업이나 근로자 부담금을 입금하면 참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네, 이용자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우선 참여자 모집은 목표 인원이 채워질 때까지 진행되는데요. 작년에는 모집 시작 4개월 만에 목표 인원 10만 명이 달성이 됐습니다. 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여행 경비 부담이 줄어서 양질의 여행이 가능해지고 또 여행 횟수가 늘어서 근로자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김나영 담당자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사 결과 작년 참여 근로자 1인당 평균 관광 소비액이 87만 원으로
부여해드린 포인트 40만 원 이외에도 추가적인 관광 소비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인스타그램이랑 카카오톡 채널을 팔로우를 해주시면 이벤트와 각종 프로모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 같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요. 또 국내 여행지에서 좋은 추억들 쌓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밥상 공동체 허기복 관장 연결해서요. 이 그림책,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책 소개되었습니다만은 올해 또 밥상 공동체 차원에서 어떤 사업 계획들이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이 밥상 공동체 차원에서 좀 어떤 사업 계획들이 있는지 2023년도 전반적인 현황 좀 살펴보자고 이제 오늘 또 시간을 냈습니다만은 올해 전반적인 뭐 큰 그림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원주 지역 내에 그 복지 혜택이 조금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해서 네. 그동안 복지욕구 조사도 실시를 해가지고 원주 그 북부 지역의 태장 2동에 노인 종합복지관을 지금 건축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년 4월이나 5월 정도에 준공식과 개관식을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감사한 거는 이제 원주시의 도움도 있었지만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운동으로 원주 북부권에 이제 노인복지관을 세운다는 데 더 의미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빈곤의 고착화 또 기후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의 어떤 대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원주 지역 내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00여 가구 정도를 언제든지 살피고 찾아갈 수 있는 복지 지도를 준비하고 있어서 네. 그 예산만 해도 거의 1억 정도 들어간 아주 귀한 사업인데 예. 이거를 이제 우리 복지관이나 민간 차원에서 이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이제 복지 지도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선보일 수 있게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주요한 계획들이 있겠고. 예. 또 연탄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 연탄은행이 있는데 이제 거기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이제 그 도로를 좀 건설을 해주기로 해서 도로가 건설이 되면 우리나라 말로 연탄길이라 명해가지고 예. 어린아이들 학교 다닐 수 있는 예. 그 길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뭐 예전에 강남의 테헤란로, 뭐 실크로드 이런 것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연탄길 알겠습니다. 또 연탄은행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역시 밥상 공동체에선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연탄은행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뭐 연탄 기부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자원봉사가 좀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하다는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는 거의 한 45% 정도 감소했다고 보고요. 네. 또 거기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좀 춥게 지내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이제 지속적으로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해서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줬고 네. 금년 4월까지 전국적으로 사랑 연탄을 지원할 수 있는 100만 장을 지원해주는 그런 캐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강원랜드에서 후원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그럼 기부 안 받아도 되십니까 이제 후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그건 전국적으로 5천 가구 200장씩 지원할 수 있는 양이고요. 네네. 우리 강원도만 해도 연탄 가구 2만 가구 넘기 때문에 그 이제 부족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의미 있게 그래도 큰 도움이 됐다. 예, 강원랜드에서 큰 도움을 주셔가지고 예.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감사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몇 월까지 보통 연탄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죠? 계절별. 예. 연탄은 9월 중순부터 4월 한 중순까지 연탄을 떼기 때문에 네. 가구당 한 7개월 정도 연탄을 떼는 셈입니다. 네. 그 아직도 뭐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후원 방법 어떻게 되죠? 일단
일단은 연탄 한 장에 이제 800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577-9044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따뜻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원주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외에 뭐 마을 관리소 운영이라든지 또 무료급식 또 여러 가지 또 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현황이? 일단 마을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했던 것이 이제 작년에 이제 마치는 셈이 되었는데 네. 그래도 원주시에서 정책적으로 좀 예산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또 원주시에 감사를 드리고요. 네, 또 그 노인 돌봄 사업이 새롭게 좀 박차를 가할 수 있게끔 새로 정비를 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밥상공동체 종합복지관이 3년째 노인 돌봄 관련해서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받고 그런 네. 최고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제 스마트 복지관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또 밥상 공동체 차원에서도 큰 사업이었는데 이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하죠. 어르신들 좀 이 부분이 좀 어려웠었는데 실제로 좀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어르신들 이제 핸드폰을 사용을 해서 뭐 문자 전송하는 것부터 또 핸드폰을 통해서 화상회의도 하고 이야기도 접근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또 직접 오셔서 디지털 스마트 복지관의 경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정보화 시대에 나름대로 발맞춰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오스크 같은 것도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23년도 큰 그림 제가 들었고요. 예.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사업들 시행할 때마다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의 허기복 관장이었고요. 자, 오늘 마련했던 순서는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